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원성문? 원성문만 들어도 끝인 것 같아요. 원성문 듣는 순간에 그냥 딱 조이는 거 있죠. 예. 원만하게 성취됐다 이 말이죠. 거기가 그 방이 보임방이다라는 뜻이죠. 그지? 원성문 골방에서 1년 반 면복하는 동안 몸도 씻자. 1년만 동안 한 번도 안 씻었어요. 더러워? 안 더러워. 옷도 갈아입지 않아 땀에 찌든 누더기 옷과 머리에는 쌀랑눈같이 되는 것처럼 이가 투복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가 너무 많아서 두부를 짠 비지를 온몸에 분질르는 것처럼 허옇게 그가 향한 행동은 범인을 넘어서니까 이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범인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경화의 경지는 세속을 초월하였던 것이다. 경화의 이러한 범속한 이러한 행동을 보다 못한 대중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주면 뭐라 그래. 스님 제가 옷 좀 갈아입으세요. 이 얘기 아침에도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게 떠있더만. 그래, 동사장을 했지만 경화는 이미 개의치 않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일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절차라기보다는 누가 깨달으면 보임에 이렇게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은 자가 스스로 아는 거죠. 이거 벌떡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예? 예, 숙성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 얼떨떨하게 깨달았으니까. 얼떨떨하게 깨달아갖고 그게 그냥 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아서 계속 숙성을 시켜야죠. 그래서 뭐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경화선사 깨달은 자 스스로가 이 천장암으로 이동을 해서 그 보인 과정을 스스로가 거치는 거죠. 이처럼 경화는 철저한 용맹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기와 밖에서 오는 유혹의 경계에 동호되며 그동안에 다색 누겁으로 살아온 그런 습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복받는 거죠. 마음과 몸의 습기를 조복받았다. 이것이 경화가 대견 순정함 수행으로 경화는 자신을 역경계 속에서 스스로 밀어넣어 경화는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경계에서 수행을 계속해 나간 거죠. 이 경계가 이런 경계가 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넘어서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 보임 장향을 택해서 간 거지, 그게 수행이 아니라니까. 점수가 아니라니까. 점점 수행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이미 깨달아 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보임 장향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경화선사도 천장암에 가서 점수했지 않냐, 도노 점수 아니라니까요. 점수와 이 보임은 달라요. 이와 같은 정진을 계속해서 1년 반을 채우는 날 경화는 오도가를 공포하죠. 법의 연원을 이으니 경화는 불조 법맥 75조가 되어 대평가의 노래를 불렀다. 이게 경화선사가 수행을 점수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경화선사는 거기서 보임 장향 하시면서 계속 뭘 걱정했어요? 불조? 법맥을 걱정했어요. 이 무사자오해 갖고 스승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법맥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1880년 천장암으로 건너왔잖아요. 1월 달에. 그때에 10월 달에 거기를 가시잖아요. 마곡사. 경화선사 시 265에 1, 2, 3, 4, 5가 그 시죠. 그죠? 1, 2, 3, 4가 마곡사 시예요. 그래서 누구를 허주덕진을 찾아서 법을 이어볼까 했는데 못 만나. 그래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이제 경화선사가 안 가시고 기허주장자라는 시하고 집번거지하고 주장자를 갖다 주면서 심표로 삼아가지고 이걸 갖다 줘라. 나도 법을 이해해야 되니 해서 해월을 시켰는데 불행하게도 허주덕진이 거절하는 바람에 경화선사가 그냥 천장암에서 인법당에서 그 오도가를 부르시고 그 법의 연원을 정리해갖고 거기서 법을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하니까 그때 경화선사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용암 해연으로 법을 잇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이사이에 경화선사가 나는 수행할 게 더 남아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법을 이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보임 장향을
하면서 법의 연원을 이으려고 계속 허주덕진을 찾아가지요. 그것만 봐도 그거는 점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수 이와 같은 정진을 계속해 1년 반을 채우는 날 경호는 오도가를 공포하고 법의 연원을 지어 어디로? 용암 해안으로 이어버려요. 근데 용암 해안은 선수행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연불자거든요. 그래도 경호선사가 이을 수밖에 없는 거는 없어요. 다행히 경호선사의 수업사로 하는 그 만화보선의 스승이 영월복률의 스승이 용암해연인데 만화보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그런 인연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다시 끼워주죠. 그리고 경호선사는 만화보선으로 법을 잇게 되는, 대단해요? 대단하죠.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깨친 자의 행동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다시 내 스승은 나는 만화문인이다 이렇게 말해. 난 만화문인이야. 난 문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용암해연의 문손이다.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경호는 불조금 매액 75조가 되어 태평가의 노래를 불렀더라. 태평가 알죠? 응? 홀문이나 무기면 동각삼천 시야가라. 유월야람산 하루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580자를 쓰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5원 절구로 해서 태평가의 그 오도가를 끝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도노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천장함에 보이는 빛이니까 그게 도노 점수 아니라고요. 경호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자신의 경계를 보면서 체험해봄으로써 눈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의 수행을 이어가지 않고 그동안에 자신이 있던 주장자와 달바가지 누더기까지 몽땅 불사른 뒤 5년 동안 하시다가 1885년 5월에 내려가시던 전장함을 하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호가 택한 스스로의 역경계로 오후 보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오후 보인과 또 점수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덕사본에 있는 경호법원은 세 번째의 일화로 이렇게 기록되어 전한다. 이거 세 번째 일화는 뭐야? 이거 이때들 그죠? 경호스님의 보임은 철저하게 극제에 이르러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지고 온 바람에 옷 한 벌을 내서 소물과 두둑한 오다도 갯벌에 손수 지어 있고 한 번 앉으면 꼬박 1년 공양이나 받아들고 대소변 보는 일은 어떠한 일에서도 몸의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대중을 접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이제 보임 장향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세수하고 양치하고 무욕하는 일까지도 전혀 돌보죠. 언제나 오직 앉아있어. 잠을 자기 위해서 눕거나 벽을 대거나 전혀 없어. 때로는 사람들의 절에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끄떡도 안 해. 절대로 귀를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몸으로는 그걸 차가 강강마저 움직이면서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숨쉬는 등산물이더라 이런 얘기죠. 누더기 속에는 1년 반 버식한 이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온몸에 그냥 경호선사 등짝을 보니까 등짝에 그냥 완전히 이게 그냥 그 황토칠한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경호였지만 그러나 선사는 한 번도 손을 움직여 살을 긁은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만공 스님이 물어보죠. 스님 안 간지러워요?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만공이 사람아 간지럽지. 근데 그들이 뜯어먹는데 거기에 긁어대면 방해되지 않겠어? 기왕 내주려면 다 내줘야지. 이렇게. 이미 목을 조급받고 마음의 경계를 부정하지 생사를 답한 경어의 경지에서는 몇 달이고 옷을 받고 입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았다도 그거를 몇 달이고 옷을 입지 않고 받고 입지 않았죠. 근데 단 하루도 옷을 받고 입지 않은 적이 없어. 세수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게 아까 그 말이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친 적이 없고 또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옷을 하루도 세수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하루도 세수를 안 한 적이 없다니까. 옷을 바꿔 입지 않았다고요? 하루도 옷을 바꿔 입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중도불이의 극치죠. 중도불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경호선사는 이 중도불이의 상황을 몸으로써 구현해냈기 때문에 중도불이라는 말을 당당히 쓸 수 있는 거죠.
이론과 실체를 같이 겸해서 없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때가 특식을 그런지 경험해 보면 이때들에게 뜯겨가지고 침 물렸더라. 하루에 한 번 경호양을 갖다 드리던 삼이만공이 보대 못해 헌옷을 입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죠. 경호는 번번이 거저 요따리 전에 있던 옷이 대때국물과 이때로 번벅. 사람들이 다 냄새 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도가 지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새 옷을 드리니까 그때 사 갈아입어. 만공이 깨를 내가지고 뭐라 그러죠? 스님, 이거 신도가 이걸 보시하고 가셨는데 스님이 안 입으시니까 도로 드려야 되겠죠? 라고 하니까 교수님 뭐라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신도가 슬퍼하잖아. 알았어, 이거 줘. 마곡스님이 뭐라 그래요? 스님, 스님이 입던 이 누더기옷은 제가 빨아가지고 제가 입을게요. 그래요? 그런데 그 대신 내 누더기에 있던 그 이 있잖아. 탈탈 털어가지고 옮겨. 새 옷으로 옮겨. 옮겨. 대단해. 극치죠 뭐. 그래서 새로운 그 많은 이들이 새 옷에 다 옮긴 후에야 갈아입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에이, 그의 불상생의 자비심은 우리 중생들의 범죄를 넘어서 성인을 가깝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천혜의 천장은 하늘이 감추고 있다고 어제 경화에게 말했겠죠. 천장함은 앞으로도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천장함은 경화가 다시 오지 않는 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줄로 조용한 함대로 정진하게 하는 초적이죠. 왜? 안 보여.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것이 천장함이랬죠. 바람을 불고 경화는 곧바로 용맹 정진하게 오리. 경화의 수행은 철저하기가 이룰 수 말할 수 없었다. 경화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이 치열하게 수행했고 경화는 소물 덧대에 지은 누더기 한 벌 입고 꼬박 1년 동안 정잡을 했죠. 공양하러 가서 보는 일 없었고 어떠한 일에도 자선한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결코 자복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었죠. 이 자복이 중요하다니까. 말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 하나 찾아라. 내가 가져가라. 누구 말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갈 때 딱 하나밖에 없다. 골라봐. 자복. 자복이 최고예요. 심지어는 왜 자복을 마련하는 순간 이미 나는 대도를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모아서 자복 하나 만들으세요. 심지어 양치나 세시하는 양치나 무욕하는 일까지도 돌보지 않고 언제나 올란져 있을 뿐이었다. 잠을 자기에 눕거나 배에 기댄 일도 없었다 그랬죠. 숨쉬는 등신불. 사람들이 절 소란을 피워도 마음속이 없었다 그랬고 오후 보임을 깨달으면 가정보다 더 초인적인, 여기 중요하죠. 오후 보임이 깨달음을 얻는 가정보다 더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하더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후 보임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호임지. 그래서 보임이라고 하는 거. 보호임지. 보호임지가 어디예요? 천장함.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보임장야. 보호임지에서 보임장야. 하는 과정으로 그는 동학사에서 지고온 벼랑에서 옷 한 벌을 내서 숨을 넣어 수투한 두더기 한 벌을 저 손수 지어 있고 그리고 곧바로 쪽방으로 들어가서 쪽방 원성문. 경화는 이듬해 6월까지 덥지 않은 장자벌의 제사로 1881년 6월 종명정진에 따르며 또한 강지를 거듭 닦고 공들이는 공들이는 나오죠. 거듭 닦고 공들이는 과정을 키웠다. 경화이라는 수행 과정은 공양을 들거나 대소변을 본인에는 반석 같은 의지로 바위와 다름없이 자복을 떠나지 않고 늘상 천성이 자복을 떠나지 않고 중요하다 그랬죠. 자복에서 내려오면 탈락. 똥 싸고 밥 먹는 거 외에는 자복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복이 곧 나를 부처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늘상 선정에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도 있죠. 선정에 들지 않으면 대도를 성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정에 들었나 안 들었나. 난 누구를 만나면 물어봐요. 선정에 들은 적 있는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어떠한가? 몇 분 들었는가? 얼마 들었는가? 몇 시간 들었는가? 아주 중요해요. 이처럼 천장함에서 두덕이 있고
이처럼 선장에서 떠가 있고 1년 반 동안에 정잡을 하는 숨쉬는 등심을로 목숨을 담보로 한 경어의 용맹정치는 끝내 심신의 습기를 주목받아. 중요해요. 심과 신을 다 받아야 돼. 심과 신. 보통은 신을 조국받으려고 애쓰죠. 그죠? 신만 조국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을 일단 조국받잖아요. 그러면 심은 빨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빼고 좌복에 올라앉으면 내가 몇 분간 내려오지 않으리라. 사람들 실험해봤는데 5분 못 견디고 내려오는 사람 많아요. 5분을 못 견뎌요. 죽는데 탈락. 그래서 그 좌복에 앉는 시간부터 사실은 심을 조국받으면 신도 같이 받는 거랑 똑같아요. 동시다발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간단하게 심을 조국받자. 신 가서 어떤 1시간 동안 안 내려올래 라고 약속하는데 1시간 동안 안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넓혀 나가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 15분. 그러다 좀 거침이 없어져, 겁대가리가. 그러면 이미 신을 조국받으면 심은 따라와요. 그래서 심신을 같이 조국받아. 이것도 습기라고 하잖아요. 뭔 습기? 타생 두겁으로 전생부터 수도 없이 살면서 해온 행위들 있잖아요. 이 인간들, 아이고 어찌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 생선 어부들 또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참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TV 프로 같은 거 보다가 그 막 거침없이 막 살아있는 막 뭐시여 그거 그냥 문어를 그냥 단칼로 막 저는 그런 걸 보면 이 온몸이 다 비틀어져요. 막 너 구역질도 나오거든요. 정신이 아득해져. 그런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금생에 돈 많이 벌고 뭐 몇 억을 벌고 뭐 했다고 막 나오는데 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몇 억을 벌어서 먹은들 못하겠는가.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할 말이 없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나는 가서 향이나 피워주고 기도나 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전생 습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행하는 우리들의 이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불법을 만날 수 있을까. 생사가 자제함을 얻고 한가로운 경제의 부사인에 대평가로 마무리하고 있는 오도가를 부르고 자신의 오도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불조 범맥을 정리하면서 경호선사는 할 일을 마치더라. 아주 깐쪼하게 천장하면서 다 마쳐요. 어디까지? 불조 연원까지 밝히고 딱 마친 다음에 4년 더 하시고 4년을 더 이제 그 대중들과 살아요. 그때는 이제 오후 보임이 아니고 대중들하고 같이 보면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진승의 하산으로 입전 수술을 향해서 내려가는 게 1885년 1885년 5월. 그게 그때 부른 노래가 겁의 가지요, 그죠? 응? 세여청산 하자시. 그게 그래서 그래요. 중광무초 불개화라, 그죠? 중광무초 불개화라.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방문약인 서구사. 만약에 옆에 있는 괴짜가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성녀심중 겁에 가라. 그래서 그 겁에 가에 그걸 남기시고 하산을 하시죠. 세여청산 하자시. 거기서 시자는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면 안 됐죠.
어느 것이 이것인가 이런 거. 세여청산 하자시 그 시자가 하자가 이것이냐, 그러니까 청산이냐 세속이냐 어느 것이 이것인가. 그 이것은 옳은가라고 하면 안 돼요. 옳다고 하면은 뒤에 충강무수 불개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닭꽃이 피더라, 한맛이더라 이 말이죠. 한맛이니까 그 시가 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 지저시 개에서 이것이야지 거기서 옳은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성령성 스님도 거기를 옳은가라고 해놔서 저도 그냥 성령정 스님 따라서 했는데, 야! 야! 똑바로 안 해. 이건 뭐 났다. 진지능 강백. 징지능 강백과의 도노점수. 요건 트릭이죠. 트릭이에요. 진지능 강백을 그 경허선사가 만나가지고 진지능이가 하도 닥달하니까 경허선사가 트릭으로 말을 한 게 이 도노점수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 보조복사 진울의 수신결에 있는 건지 몰라요. 진짜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경허 당시 지리산 하엄사에서 대강사로 추대를 받고 주름졌던 진지능 강백이 하루는 경허에게 좋은 안주와 곡차를 올리면서 스님께서는 왜 이런 걸 좋아하세요? 안주와 곡차. 라고 물었다. 이에 경허가 즉석에서 한 답정을 해서 도노점수를 설하고 있더라. 아이고, 저기 뭐야, 자네는 그걸 모르는가? 어? 이 보조곡사 진울에 수신결에도 있는데 그 말은 안 해요. 보조곡사 진울에 수신결에 이 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해요. 단박에 깨달아 내 본성이 부처님과 동일한 줄 알았으나 수많은 생애를 살면서 익힌 습기는 오히려 생생하구나. 바람은 고요해졌으나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고 이치는 훤히 드러났으나 망상은 여전히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경허선사가 자신의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노점수야? 이거 도노점수야. 어디에서 도노점수야? 이치는 훤히 드러났으나 망상이 일어나서 다시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습기를 조복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거 수신결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노점수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허선사는 절대로 자신이 도노점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진지는 강백, 대기살법이죠. 그러니까 진지는 강백이 경허선사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자에게는 이게 떡이니까 그죠. 에라 떡 하나 먹어라 해가지고 이걸 던져준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지는 이제 경허선사가 위대하다는 걸 깨닫고 공부를 배웠다고 합니다. 도노함은 비록 부처와 같으나 도노함은 부처와 같죠. 단박에 깨쳤으니까 오랫동안 쌓인 습기는 생생하다. 바람이 잔잔하나 파도는 아직 일렁이듯 이치가 분명해도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허는 보조의 수신결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경허가 종밀이나 진울의 설명과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그냥 동조해 주는 거죠. 진지능이가 하니까. 즉 뭐야? 도노점수. 어느 해 1900년 경자년 경허는 지리산 화엄사에 들렸어요. 그곳 주지로 경론을 강의하고 있던 당대의 대강백 진지능을 만나게. 진지능은 당시 교류 연구에 해박했어요. 강백으로. 그 명성이 높았으나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겼고 특히 선예에는 막히는 데가 많아서 평소에도 경허선사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은 경허선사의 법제자가 돼요. 직계제자는 아니더라도. 1900년 4월 경허 52세 범어사에서 범어사 총서 방암록사를 쓰고 이어서 송강사, 태안사, 화엄사, 지리산, 전원사, 형원사, 실성사 등을 방문한다. 1900년대도 폭포 같은 글을 많이 남기고 계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실상사에서는 남원 실선사 백정암 중수기를 이미 썼어요. 불나서. 백장암 가보셨나요? 백장암도 가시면 백장암을 가면 3층 석탑이 있어요. 근데 아주 조각이 아주 좋아요. 저는 이 백장암을 왜 갔냐면 백장 청규를 하도 좋아해서. 응?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요. 나는 그게 넘쳐가지고 지나쳐도 안 돼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말는데 그놈의 일을 너무 많이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은 4시간. 그거를 모토로 삼았어요. 병신. 제가 24살에 교직 졸업하고 공주교대 졸업하고 26살에 서울을 아주 남들 다 자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다 모시고 뭐 간경 쓰고 뭐 하고 그냥 지금도 있어요. 그래놓고 또 거하다 그 공책이 있는데 지금도 그 공책이 있거든요. 그 공책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시방 재불 불보살들이여 증명하소서.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12시에서 4시까지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5시에 뭐하고 에이 그렇게 미친 듯이 젊은 날을 보내고 실상사에서는 남은 실상사 백정함 중숙이. 그래서 이 백장 청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스스로를 볶았지요. 12월에서 그 덕분에 이룬 건 많아요. 잠을 줄이고 다른 행동들을 줄이면 하는 일이 아주 많아져서 그래서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까? 예, 공부를 많이 했다. 12월에는 화엄사 상한암 복설 선실 청왕규문을 썼는데 그때 했죠 이거. 화엄사 강백 진지능과의 만남은 이때 이루어졌을 것으로 1900년 보여진다. 김태우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진지능과의 대면 내용이 써있죠. 대사는 뭐죠? 김태읍 스님은 이 선승이 진짜 아니라는 걸 이거 보면 이거 읽을 때마다 별로예요. 선사는 그래야지. 선사와 대사는 누가 세요? 선사와 대사는 누가 세죠? 대사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족적이 호서지역을 넘어서 지산의 내산까지 하게 된 게 이게 몇 년? 이런 거는 좀 잘 써놓지. 1898년 5월에 오성을 주지에 범어사 오성을 주지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 조실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호서를 넘어가요. 그 이전에는 안 넘어가요. 지리산의 내산을 경유하여 구례군 천은사 수도함을 당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1900년이라고 우리 경호선사가 지금 말한 거는 화엄사에서 그걸 상원암 선실 정교부 완규문을 하다가 진지능 강백을 만났다고 되었는데 이 김태읍 스님은 그 이후에 천은사를 가가지고 천은사 수도함을 가다가 왜냐면은 그 수도함에서 또 그 화엄사 주지도 했지만 진지능 강백이 천은사 수도함에도 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는 정확히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김태읍 스님은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거는 화엄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수도함에서는 진지능 강백이 36세의 장명 강사로 수십 명의 학인을 더 부리고 그 형이 아니고 동렬한 보자 무슨 동자 불같은 이런 얘기 같고 저게 형자도 있는데
불탈형. 내가 알기로는 형인데. 뜨거운 모양. 열기가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아닌가? 아닌가? 들경 말고. 참 신기하네. 이거는 있다. 옛날형. 그 소리. 형동. 그래서 동렬한 법량과 불타는 듯한 열정적인 그 법량과 제명을 날리고 있던 판인데, 대사가 기이한 풍채를 꾸며가지고 들어섰다. 이때도 기이한 풍채를 하셨나 보네요. 이때가 경자년 인죽, 경자년이라고 써있잖아. 경자년은 맞네요. 대사가 40세에 되도 이것도 잘못된 거죠. 대사가 44세면 어떻게 되나? 8년을 더하랬죠. 그죠? 52세. 그러니까 52세니까 그 50세 때 그 뭐죠? 검어사로 추청을 받고 52세. 1898년에 50세 때 초청을 받고 1900년이니까 52세죠. 이게 44세라고 한 거는 8년을 더하라고 그랬죠. 왜 더하랬어요? 방아람 스님이 경호손사의 탄생을 그 청계사 출가하신 1857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1857년은 경호선사가 청계사로 출가하네요. 8세. 그래서 8을 더해야 돼. 진흥강백도 경허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던 판인데, 경허대사도 진흥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던 판인데 서로 만나는지라 선강이 서로 상봉했어. 응? 이 경허선사가 과연 뭐 저 진진영을 만나려고 했었는지 그건 모르지. 보달라고 만나. 용호맹투, 용호 쌍박이라고 하잖아요. 용호맹투에 격이 되었다. 그래서 진흥화상은 사직과 전등록, 선문영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진흥강백이 강백이긴 하지만 선에 관심이 있었던 광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집, 전등록, 염송 뭐 이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무수히 이렇게 논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소 유의처, 의심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거문했어. 누가? 진진의가 거문했겠죠. 경허선사가 그냥 탁탁탁탁탁 아주 이 일사천리로, 그렇죠? 그래서 변결 여류, 물이 흘러듯이 막 그냥 그걸 다 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소무체했다는 거 뭐야?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 이런 거야. 소무체에, 판결여류, 변결여류, 소무체에, 아무것도 거침없이 걸림이 없이 말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사는 말하되 과연 지능이 그려 지능이 그려 지능이야? 듣던 바대로 나는 지능당도 수문 해석이나 하는 그런 보통 강사에 그 정도로 뛰어나거나 말거나 하려니라고 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진욱이가 강사로 문장력 해석이나 하고 뭐 이러한 자에 불과하려다 거기서 좀 뛰어난가 보다라고 했는데 진진욱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급기에 주작을 하고 보니 주작했어? 말할 만하다. 상대할 만하다. 그거 참 법량이 대단하시오. 또 나와 같은 졸랍. 경사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 그래? 납자를 가져가서 졸랍이라고 하잖아요. 졸랍. 졸랍에게도 불치여간하니 장래에 법의 심도를 심광을 법의 심광을 종차 아이고 예지하겠소.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써놨네. 그죠? 또 달라고 그렇게 많이 써. 법 썼을 수도 있죠. 경선사니까. 법의 심광을 종차 예지하겠소. 이런 말을 한다. 진흥화상은 이런 말을 들은 채만 채 건방진. 진흥화상은 이런 말은 들은 채만 채 하고 열반경 끌고 와. 열반경 하면 나요. 대의를 가지고 와서 또 논의를 하면서 아주 잡다한 말을 막 섞어서 해서 화엄경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아주 막 강백이니까 있는 다 끌고 왔겠죠. 막 그냥 잘난 척 하느라고 경가 일일이 설명을 하고 교화불어정 교 아래가 선이 선이 아래에 교가 아래에 있지 않다. 불하 교가 불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어는 어디에 선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교가 만만치 않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선이 위고 교가 아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 불하 교가 아래에 있지 않다. 어디에? 선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니까 진묵대 아니 경화선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고성 뭐라 그래? 고성 대독하대. 진흥당도 문자견성 구중현 여기서 끊겠습니다. 또